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들아 예제 3번에 표본 평균의 분포 한번 볼 건데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만 더 정리하면, 자, 이게 모집단의 확률 변수야. 당연히 거기서 표본을 꺼내면 표본에 대한 평균인 표본 평균이 있을 거지. 자, 얘들이 각자 따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 표본은 크기가 n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모집단의 확률 변수의 평균과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치? 그리고 모집단의 모 분산이 있다면 걔를 무엇으로 나눈 것이? 표본의 크기를 이렇게 나눈 것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 당연히 마지막으로 자, 루트 n으로 자, 시그마 x 모 집단의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된다. 이게 일단 기본이었을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내서 표본 평균을 구하면 모집단이 정규분포에 따랐다면 표본 평균이라는 집단도 당연히 정규분포에 따르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예제 3번의 문제로 좀 넘어가서 자, 한번 문제 읽어볼게. 어느 쇼핑 사이트의 고객 한 명이 이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이 12분이고 표준 편차가 4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정규분포에 따른다 그랬어. 그럼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일반적인 쇼핑 사이트에 대한 고객 한 명이니까 모 집단이라고 보셔야 돼. 그냥 쇼핑 사이트에 고객 한 명이 머무는 시간의 평균. 그러니까 모 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거야. 정규 분포를. 자, 평균이 12분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이런 정규 분포에 따르는 거야. 그치? 이게 전체 모집단에서 한 명이 머무르는 시간이야, 사이트에. 그런데 이 쇼핑 사이트의 고객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명이 라고 했으니까 임의로 추출을 했어? 그럼 여기서 표본을 꺼낸 거네. 자, 크기가 25짜리인 표본을 꺼냈어요. 그럼 표본의 개수는 총 몇 개겠어? 25개겠지. x1, x2, x3, x4, x5에서 x25까지 있을 건데, 이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의 표본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x1부터 x25까지를 다 더해서 20으로 나눈 바 x란 친구, 이 표본 평균이 분명히 따릅니다. 무엇을?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자, 얘도 분명히 따를 거야.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생각 잘 해줘야 되지. 자, 평균은 모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어차피 동일하실 거니까 여긴 12가 이렇게 오시면 돼요. 괜찮니? 그런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 5로 나눠줘야지만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니까 5로 4를 나눠주면 5분의 4에 이렇게 제곱이 되시는 게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다 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표본 평균이 13.6분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자, P 해놓고 표본 평균은 바 X고요. 얘가 13.6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므로 Z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할 때 얘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Z로 바꿔보면 P에 여기서 평균인 12를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얘가 Z로 바뀌고요. 이쪽도 평균인 12를 빼면 1.6이 되는데 표준 편차 5분의 4는 0.8이니까 1.6을 0.8로 나누면 2가 될 테니까 자, 2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치? 자, 이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요. 자, 0부터 2까지가 0.4772라면 당연히 2 이상인 건 0.0228이 되시겠지. 0.5에서 빼셔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자, 이렇게 정리하면 정답이 1번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일단 표본을 꺼냈을 때 거기서의 어떤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문제였고요. 당연히 다음 문제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거. 자, 5번 한번 볼게. 이번에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이스크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8g이야.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 공장 전체를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공장 전체에서는 아이스크림 딱 생산했을 때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 즉 모집단의 확률 변수야. 한 개의 무게, 걔의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는 8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전체 모집단에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린 표본 집단만 볼 거라고. 근데 표본을 꺼냈지. 얼마나 꺼냈니? 16개만 딱 꺼냈어.
아, 16개만 볼 거고, 그럼 x1부터 x16까지 다 꺼내봤고, 걔를 16으로 나누면 표본의 평균이 되겠지, 표본 평균. 자, 그리고 얘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정규분포에 따를 텐데, 평균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표준 편차는 바뀌시겠죠. 뭘로 나눠줘야 돼? 8을 크기인 16의 루트 씌운 4로 나눠줘야 되니까 표준 편차가 2로 바뀌었을 거고, 자, 이런 정규분포에 따르겠죠. 그치? 자, 그래야 했을 때 이 표준 평균이 저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야. 자, 이래서 P 절대값 바 X 마이너스 149, 얘가 3 이하일 확률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절대값만 잘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친구가 마3 이상 3 이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49만 양쪽으로 넘겨주시면 P에 마3에다가 149 더하면 146이 될 거고, 바 X가 가운데 있을 거고, 반대쪽에는 152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도 평범하게 Z로 표준화 시켜주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150을 빼고요, 2로 나누면 아, 이쪽은 마이너스 2구나, Z로 바뀌고요, 이쪽은 1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그림 그릴 필요 없겠지만 쫙 Z에 대해서 표준화 됐을 때 여기 있는 1부터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까지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자, 0에서 1까지랑 0에서 2까지를 더하면 되실 테니까 결국 0에서 1까지 0.3413, 2까지 0.4772 둘이 더해주시면 0.8185로 얘들아 끝나겠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간단한 흐름이죠. 이 통계 부분은 마지막 표준화 계산하는 것은 습관이 되면은 나중엔 전혀 어렵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게 될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앞에서 확률 변수, 얘가 공장 전체를 봤을 때 공장 전체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의 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야. 얘는 16개를 임의로 딱 추출해. 그 다음에 그 16개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다음으로 얘들아 6번 문제 한번 볼게. 6번은 조금 더 상황이 주어진 게 아니라 문자를 잘 활용할 수 있냐, 이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생각 한번 해보죠. 6번 문제 보면, 자, 양수 시그마에 대해서, 근데 이 말은 얘들아 불필요한 말이야 얘들아. 왜냐하면 시그마는 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러면 모집단이 일단 x,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있을 거고, 얘가 정규분포에 따릅니다.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따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한대. 자, 해보자. 싹 해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해서 걔의 표본 평균을 바 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자, 바 x는 따르겠죠. 정규분포 m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을 거야. 크기가 9기 때문에 얘들아 3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이렇게 따르시는 거 맞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엔 크기가 4인회를 추출해서, 자, 같은 모집단에서 두 개의 표본을 크기를 꺼낸 거야. 두 개의 표본을 꺼낸 거야. 크기가 4인회를 꺼냈고, 얘네들의 평균을 바 y라고 한대. 이게 표본 평균이죠. 얘는 정규분포 그럼 몇을 따르겠어? m, 나 지금 잘못 쓴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 모집단이 다르죠? 쏘리. 모집단 다르죠? 같은 모집단에서 꺼낸 게 아니네. 미안합니다. 자, 다른 모집단이죠? 자, y라는 모집단이 있었고, 얘의 평균은 몇이니 얘들아? 2m이랑 2시그마. 자, 얘의 평균은 2m이었고, 자, 표준 편차는 2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꺼낸 거죠. 크기가 4인회를 꺼냈고요. 그럼 그 표본 평균이 바 y가 되는데, 얘는 2m은 그대로 따라갈 거고 4의 루트를 씌운 2로 이 표준 편차 나눌 거니까, 자, 시그마의 제곱을 이렇게 따르시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마지막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10 곱하기 a분의 m을 구하라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p 바 x가 a 이하일 확률과 p 바 y가 a 이상일 확률이 서로 같다 그랬는데, 자, 바 x와 바 y는 지금 서로 다른 정규분포잖아.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로 다르고요, 표준 편차 다르기 때문에
종 모양의 모양도 달라요. 그치? 그럼 얘를 하나로 통일시켜줘야 될 거고 그 방법이 Z죠. 그러면 빨리 Z로 바꿔주자. P 얘를 빨리 Z로 바꾸면 이쪽은 A에서 평균을 빼고 3분의 시그마 나눴으니까 자, 시그마분의 위에 3이 곱해지고 A에서 이렇게 M을 뺀 것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3분의 시그마 나누면 그 다음에 이쪽은요. P 얘도 Z로 바뀌고 A에서 2M을 빼고 시그마 나눴으니까 A, 시그마분의 A 빼기 2M 되고요. 이쪽이 이렇게 바뀌시겠지. 괜찮죠? 이제 잘 생각해야 돼. Z가 얘 이하일 확률과 Z가 얘 이상일 확률이 서로 같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서로 같아야 되면 당연히 이런 생각 하시겠지. Z라는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잘 봐. 내가 만약에 얘가 어딘진 모르겠으나 뭐 얘를 잠깐 뭐 네모라고 할게. 얘를 잠깐 세모라고 할게. 그럼 네모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모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 그럼 네모 이하일 확률이니까 여기야. 그치? 그럼 세모 이상일 확률 같아야 돼. 그럼 세모 어디 있어야 되니?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야 세모 이상일 확률이 똑같을 거 아니야. 네모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그럼 네모 이하일 확률이 여기잖아? 그러면 걔랑 세모 이상일 확률 같으려면 세모 여기 있으면 되지. 세모 이상일 확률. 만약에 네모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 그러면 네모 이하일 확률이니까 여기죠. 그럼 어떻게 돼? 세모는 이쪽에 이렇게 가서 세모 이상일 확률 여기죠. 같을 수밖에 없잖아. 한마디로 보니 네모랑 세모는 항상 이 0에 대해서 대칭인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네모와 세모의 중점이 어디가 되겠니? 0이 되시겠지. 대칭이니까. 그럼 결국 뭐야? 네모랑 세모를 더해서 2로 나누면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네모랑 세모를 더한 것만으로도 이미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얘와 얘를 더하시면 0이 돼야 된다고. 근데 시그마라는 놈은 어차피 0이 될 일이 없고 양수니까요. 둘이 더하면 어차피 분자끼리 더해질 거고 걔가 0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얘는 3a-3m이야. 얘랑 얘 a-2m을 더했어. 얘가 0이 돼야 된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4a는 5m과 같다고요. 이렇게. 그럼 지금 a분의 m을 물어봤으니까 a분의 m이라는 친구는 결국 5분의 4로 이렇게 결정되지 않겠어? 그래야 4a랑 5m이 같을 거 아니야. 따라서 a분의 m은 5분의 4고 거기에 10을 곱했으니까 정답은 8이 되겠네 라고 판단하겠지. 그치? 자, 여러분들이 발휘해줘야 되는 통찰력은 뭐냐면요. 이 문제는 큰 통찰은 필요 없어. 그냥 x라는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을 꺼낸 다음에 걔에 대한 정규분포 써줬고 y라는 모집단에서 표본 4짜리 꺼낸 다음에 정규분포 써준 다음에 얘와 얘가 같다 그랬으니까 둘 다 표준화만 시켜주면 돼. 근데 이 둘이 같으려면 결국 이 네모와 이 세모가 0으로부터 동일한 간격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둘의 중점이 0일 수밖에 없고 그럼 둘이 더한 것이 0일 수밖에 없다. 왜? 절대값의 표현이죠. 절대값이 또 다른 표현이죠. 자, 0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같으면 땅하고 땅하고 같으면 둘이 더하면 0 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죠. 따라서 결국 정답은 8로 나오시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 이게 6번이었어. 마지막 우리가 이제 진짜 마지막이죠. 통계적 추정 중에서도 모평균의 추정은 진짜 이제 확률과 통계의 끝 오브 끝인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애들이 잘 안 박혀 있으니까 쌤이 다시 한번 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진짜 쉽지 않아 여기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를 못 풀진 않아요. 근데 애들이 뭔가 잘 모르고 풀어요. 내가 너희가 그냥 외우고 있으면은 중간 문제까지는 풀 수 있는 식을 알려드릴게. 그리고 나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지금부터 좀 집중하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애들이 개념이 진짜 약하고 문제만 잘 풀어. 근데 개념이 진짜 약하고 문제만 잘 풀면요 그냥 적당선의 문제까지만 잘 풀어. 니들이 결국 수능을 내려면 여기를 깊게 알아야 돼. 일반적으로 너희가 외우고 있으면 좋은 그냥
중간 난이도 문제까지는 그냥 풀 수 있는 거. 우리가 모 평균 m을 이제부터는 추정할 거야. 얘가 안 주어져 있을 테니까 추정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신뢰도라는 게 있어서 내가 그거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냐가 딱 두 개 나와요. 95%랑 99%. 쌤 왜 하필 그래요? 그냥 그렇게 단원에서 설계를 했어. 신뢰도 99%. 이 두 개의 추정이 있는데 이 추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신뢰도 95%로 m을 추정하면 그 범위는 바 x에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바 x에서 이번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에 m이 있다. 이게 신뢰도 95%의 추정이야. 그리고요, 신뢰도 99% 추정은 뭐냐면 바 x에서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 바 x에서 이번엔 더해 뭐를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사이에 m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99%의 신뢰도의 추정이야. 이걸 외워놓으면 너희가 웬만한 문제 풀 때 별로 막힘은 없을 거야. 근데 나는 불만이 뭐냐면 이렇게 공부해선 절대 확률과 통계를 잘할 수 없어. 확률과 통계는 얘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고, 자, 단 두 줄로 너희들은 아마 대부분의 문제, 아니 대부분은 아니죠. 좋습니다. 하나만 해보죠. 설명은 분명히 다시 할 건데 잘 봐. 이 두 개를 외운 것만으로도 일단 예제 4번을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이 문제는 하나 풀어드리고 이게 결국 왜 부족한지를 말해줄게요. 자, 예제 4번 한번 들어가 볼게.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컬링스톤 이거 있잖아. 영미 해가지고 이거 자, 그래가지고 컬링스톤 한 개가 무게가 이제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라.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전체니까 모집단이야. 얘가 따른다고요. 뭘 따르냐면 m의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그랬을 때 회사에서 생산한 컬링스톤 중에서 64개를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19.96일 때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크기가 64 이내를 꺼냈어. 그랬더니 바 x라는 게 형성이 될 거야. 무슨 말이냐? 얘를 꺼낸다면 x1, x2, x3 해가지고 몇 가지? x 64까지 그러니까 64개를 꺼낸 거야. 컬링스톤을. 거기 이만큼 쌓여 있는데 개 많겠지.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해가지고 64개를 꺼냈다고. 그러고 나서 걔를 몇으로 나눠? 64로 나눠. 그럼 표본 평균이죠. 근데 걔가 몇이래? 19.96인 거야. 선생님 잠깐만요. 너희들 착각하면 안 된다. 표본 평균이 19.96이라고 했지. 너희들 뷰응딱같이 이렇게 쓴 애들 있어. 그러면 얘가 따르네요. 19.96에 장난치냐? 아니야. 얘는 뭐야? 이 자리에 들어갈 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했어. 그치? 표본 평균의 2야 기대값.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표본 평균이 19.96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자리에 19.96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이게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야, 이게 19.96이잖아? 그럼 m 몇이야? 19.96이죠. 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동일하니까 얘가 19.96이면 얘 19.96인데 m을 왜 추정하고 자빠졌어? 답이 나왔는데. 그렇잖아. 얘가 19.96이면 얘 19.96인데 얘를 왜 추정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린 지금 표본 평균의 평균을 받은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을 받은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 선생님, 그러니까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은요. 64개를 꺼내놓고 64로 나눴는데 걔가 마침 19.96이었단 얘기죠? 맞아. 근데 이게 그럼 과연 m과 같을까? 아닐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예를 들기가 좀 힘든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하나씩 들어있어. 하나씩 들어있어. 그럼 공이 있어? 그럼 내가 뭔가 꺼냈을 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의 확률이 모 집단의 확률이죠. 그러면 모 평균 지금 몇이야? 당연히 3이지. 곱 해버리면 어차피 1, 2, 3, 4, 5 더할 거면 얘 5배잖아. 그럼 5로 나눠지니까 3이 평균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럴 수 있다고. 내가 여기서 크기가 3인 표본을 꺼냈어. 크기가 3인 표본을 꺼냈어.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딱 하나 꺼낼 거야. 강민아, 예를 들어줘. 꺼냈어. 뭐 나와? 3. 처음에 x1이 3 나왔어. 두 번째 꺼냈어. 뭐 나올래? 4. 그 다음 꺼냈어. 뭐 나올까? 1. 했어. 그러면 표본 평균 몇 나와? 3개 더해서 3으로 나눠. 3분의 8이야. 괜찮아? 아까 모평균 몇이었어? 3이었지. 얘 뭐야? 3분의 8이지. 둘이 같아? 안 같아. 근데요, 강민이가 이번엔 또 다르게 내가 물어봐가지고 쌤 이번엔 4요. 그 다음엔 4요. 그 다음엔 5요. 오케이, 알겠어? 하고 얘를 또 재봤다? 그럼 8 더하기 5여서 얘는 3분의 13이야. 또 쟀지? 그 다음에 1이요. 5요. 5요. 해가지고 얘 3분의 11이야. 쟀지? 이런 애 재기 시작하면 총 몇 개 재겠니? 다 꺼내면? 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5개, 5개, 5개니까 125개가 쫙 적힌다고. 알겠어? 125개를 쫙 적어놓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잖아? 그럼 몇이 나온다고? 3이 나온다고. 이건 진리야. 얘가 3이기 때문에 얘도 3이야. 그런데 잘 들어라 얘들아. 내가 지금 표본을 꺼내봤더니 하나만 딱 꺼내면 모평균이랑 다를 수 있지. 걔네들을 125개를 다 꺼내서 걔네들을 다 평균 확률로 냈을 때 그 바엑스의 평균이 3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바엑스 하나하나 자체는 항상 3이 나오지 않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 하나가 주어졌을 때 난 지금 3분의 8을 갖고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얘를 모르는 상태야. 얘가 모르는 상태면 얘를 추정하는 거야. 얘 하나만 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 어렵다. 개념적으로 어렵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모평균이야. M이라고, M. 그러려면 내가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전체를 다 몰라. 지금만 해도 몰라. 평균도 모르고 표준편차 몰라. 그 중에 몇 개를 뽑았니? 64개를 뽑았어. 걔를 64로 나눴어. 그랬더니 마침 몇이 나온 거야? 19.96이 나온 거야. 마치 우리가 여기서 3분의 8이 나왔듯이.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니네들 이걸 몰랐다고 치면 얘만 가지고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은 3이었겠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원래 없어. 근데 얘가 3이랑 근데 얼추 비슷하긴 하지. 3이랑 얼추 비슷하지. 얘네들도 절대 2만 이런 애는 못 나올 거 아니야. 봐봐. 1, 2, 3, 4, 5 중에 3개를 뽑아놓고 3으로 나누면 커질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잖아. 최대한 커지면 몇 가지 커져? 5가지 커지지. 제일 작으면 1, 1이니까 1이겠지. 그 사이에 계속 표본들이 다르게 뽑을 때마다 그 표본 평균이 계속 달라질 거라고. 그 중에 하나를 받은 거야, 우리가. 그럼 걔를 가지고 모평균을 정확히 맞추진 못해. 하지만 얘를 보아하니 모평균이 대략 몇에서 몇 사이에 있겠다를 추정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알겠어? 너희 생각해봐. 3개를 꺼내서 3으로 나눴는데 그게 3분의 8이 나왔어. 그럼 너희들 모평균이 3000이겠니?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얘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모평균을 몇 이상 몇 이하의 범위로 추정할 수가 있네요. 그 추정 방법이 얘고요. 그 신뢰도에 따라서 신뢰 상수가 바뀌는데 그 신뢰 상수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줄게. 자, 잘 봐. 그러면 얘를 살짝 지우고 지금 얘들아, 그러니까 난 지금 너희한테 무슨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냐면 문제에서 표본 평균을 알려줬어. 그 말은
표본 평균의 평균을 알려준 게 아니죠? 표본 평균. 우연히 64개 꺼냈는데 걔를 64로 나눈 애가 우연히 이번 경우에는 19.96이었단 얘기야. 걔를 가지고 모평균은 과연 어디에서 어디 사이였을까를 추정할 거고요. 그 추정을 하는 방법이 위와 같으니까 내가 추가적인 설명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은 얘와 얘를 이용해서 일단 답 자체는 구할 수 있을 건데 추정 시작할게요. 자, 그럼 모평을 추정하면 19.96이 바x니까 바x 얘가 19.96이었던 거야. 알겠어? 자, 신뢰도 몇 프로 추정한대? 95% 추정한다 그랬지. 실제로 0.95, 95%는 의미거든요. 1.96이라는 신뢰 상수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야 되는데, 자, 루트 n이 크기죠? 표본의 크기. 그럼 루트 n은 몇이야? 8이죠? 이렇게 8분의 시그마 몇이야? 모르죠? 시그마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고요. m 있고요. 반대쪽 추정해야지. 19.96이라는 한 번 딱 64개를 꺼낸 딱 한 번의 표본 평균이 19.96이니까 더하기 1.96 곱하기 또 8분의 시그마가 됐을 거라고.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가 A고요. 얘가 20.03이 된다 그랬어. 그럼 이제 우리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시그마 그냥 나오는 거지. 봐봐. 19.96이야. 얘를 더했더니 20.03이 됐어. 그럼 몇이 더해진 거야? 0.07이 더해진 거죠. 0.07이 더해졌단 말이야. 자, 0.07이 더해지면 1.96 곱하기 8분의 시그마가 0.07이신 거잖아요. 그럼 양변에 몇 곱해? 1.96분의 8 곱하고 1.96분의 8 곱하면 시그마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엔 7이 있고 이쪽엔 196이 있고 이쪽엔 몇이 있는 거니? 아 더워. 8이 있는 거죠. 그쵸? 0.07 있고 1.96 있었는데 여기도 100 곱하고 여기도 100 곱한 거야. 그치? 그럼 나눠주자. 이렇게 나눠주면 28이니? 맞죠? 그러면 4로 나눠주면 7분의 2가 되실 거고 이게 시그마가 되겠네.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다가 0.07을 더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0.07을 뺀 거죠? 그럼 A라는 친구는 여기서 0.07을 뺐으니까 19.89 나오지 않겠어? 따라서 A는 19.89고 그 시그마는 7분의 2니까 둘이 뭐 하래요? 근데 7 시그마 더하라 그랬으니까 2를 더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21.89 해서 정답은 5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야. 근데 여전히 이 문제를 잘 풀어냄과 별개로 너희 머릿속에는 이 모평균의 추정이 왜 1.96인지도 모르겠고 왜 2.58인지도 모르겠고 왜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범위 사이에 있는지도 모르겠잖아. 이 얘기를 쌤이 고민이야. 니들이 지금 이거를 받아들일 정도의 그 준비 상태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당분간은 이렇게 문제를 풀리는 게 맞는지가 고민인데, 그래서 쌤은 설명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봐봐. 너희들 이제 신뢰도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야 돼. 나 이거 분명히 겨울방학 수업 때 너희한테 제대로 설명해줬거든? 누구로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준수였던 것 같아. 기억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준수야, 너 1부터 100까지 중에서 너 맞지? 그때 너였지? 숫자 한번 생각해봐. 아무거나 자연수 1부터 100까지 중에서. 말하지 말고 혼자 생각해야 돼. 내가 맞출 거니까. 생각만 하라고. 다시 생각해. 다시. 개웃기네. 다시 생각해. 생각했어? 내가 맞춰볼게. 너가 생각한 숫자는 2보다 크거나 같고 99보다 작거나 같아. 맞아, 틀려? 맞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승부를 건 거는 높은 확률로 맞히겠지. 왜? 왜 맞췄다고 생각해, 내가? 간단한 거잖아. 강민아, 내가 방금 맞추긴 맞췄지? 근데
의미가 있나? 왜냐면 난 진짜 저 숫자 궁금한데 내가 추측을 이렇게 해버리면 여전히 나한테는 신에게는 몇 개의 숫자가 남아있는 거야. 98개의 숫자가 아직 후보로 남아있는 거지. 그럼 내가 추측을 한 게 의미가 별로 없지. 하지만 맞출 확률은 이거 수업인데 개노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닌데. 자, 맞출 확률은 엄청 높았지 방금 추측했을 때. 왜? 범위를 어떻게 잡았으니까? 개 넓게 잡았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숫자를 하나 생각해봐. 1부터 100까지요? 네. 너가 생각한 숫자는 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네. 60에서 70 사이에 있어. 아니에요. 아니지. 틀렸지. 내 얘기는 뭐야? 신뢰도가 낮은 거야. 하지만 성공하면 의미가 있지. 후보가 싹 줄이잖아. 뭐 말인지 알겠어? 너희들 그 게임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 스무고개가 아니라 업앤다운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치? 야 너희들 근데 너희들 요새 삶에 낙이 없니? 나 수업하다가 이 얘기만 했는데 이 얘기 되게 재밌어 하네? 너희들 웃음꽃이 폈어. 야 그 정도로 요즘에 좀 삶이 좀 지쳤니?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신뢰도는요 높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서로 믿는 트러스트의 의미랑은 다른 거야. 신뢰도라는 건 내 추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야. 그러니까 방금 준수가 1부터 100까지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생각했고 난 그것을 추측하고 싶은데 내가 준수한테 대고 야 너가 생각한 숫자 2 이상 99 이하에 있지라고 한 거는 좀 비겁한 일이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야. 이 말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겠지. 이게 맞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신뢰도는 높아요. 하지만 통계적 자료로서의 의미는 적은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범위는 1부터 100까지였는데 내가 그거를 2부터 99로 줄여서 맞았어? 맞다. 오케이. 이게 아니란 말이야. 신뢰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준수한테 너가 생각한 숫자 60 이상의 70 이하지? 라고 했을 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나 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낮아지겠지.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적잖아. 이게 신뢰도야. 그럼 잘 생각해봐라. 봐봐. 내가 모평균을 추정할 거야. 모평균을. 잘 생각해. 모평균을 봐. 모평균이란 친구가 내가 구한 표준평균에서 1을 뺀 애보다는 크거나 같고 1을 더한 애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잘 봐. 모든 각 변에서 바x를 빼줘. 그러면 마1 m 빼기 바x 이쪽은 1이 되죠. 이렇게 바x를 빼니까. 그리고요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 씌우기 전에 마이너스를 다 곱해. 마이너스를 다 곱해도 여전히 바x 마이너스 m이고 이쪽은 1이지. 그리고 얘를 절대값 씌운 걸로 바꾸면 바x 마이너스 m이 1보다 작거나 같다지. 이해해? 즉 m이란 친구가 얘한테서 1 이하 1 이상 이 구간이 몇이야 지금? 2점. 2 차이 나지. 그러니까 봐봐. 마치 이런 거야. 60에서 70 사이로 두듯이 내가 65를 기점으로 5 사이에 너가 생각한 숫자가 있을 것이다. 괜찮아? 이렇게 추측한 거야 얘는. 이거랑 내가 바x 마이너스 50 m 바x 플러스 50이 되면 같은 과정을 거쳐서 바x 빼기 m이 50 이하일 것이다. 그 차가 둘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방식으로 추정을 한 거야. 근데 얘는 좁지, 얘는 넓지. 그러니까 얘의 확률이 더 뭐 할 수밖에 없어? 작을 수밖에 없지. 내가 이 추정한 거고 얘는 이 추정한 거야. 거의 같은 의미야. 그러면 얘의 확률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을까? 좁을 수밖에 없다고. 좁을 수밖에 없다고? 얘의 확률은 당연히 뭐야? 넓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너들 잘 생각해보면 이 바x 빼기 m이라는 애가 굉장히 묘한 친구야. 왜 묘하냐? 얘에서 얘 뺀 걸 누구로 나누면? 표준편차로 나누면 z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바x야. 바x야. 바x면 표준편차가 누구야? 그냥 시그마가 아니죠.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이렇게.
그치? 걔로 나누면 얘가 뭐가 돼? Z가 되는 거지. 이쪽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고 이쪽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아 Z에 대한 게 되네. 이게 신뢰도를 결정하는 정도가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정확히 설명해 줄게. 선생님 이 새끼의 의미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확히 이렇게 꺼내 줄게. 잘 봐. 이거 하나 제대로 설명할 거야. 왜 1.96을 곱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거야. 자, 똑바로 들어. P 해놓고 바 Z가 1.96 이하일 확률이 0.95예요. 그 말은요. 쭉 하고 내가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곡선을 그렸을 때 Z에 대한 여기 0이야. 그럼 1.96과 반대쪽에 마이너스 1.96이 있었겠지. 그럼 이쪽에 1.96이 있어. 이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1.96이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니까 여기에 면적이 0.95인 거야. 확률이. 괜찮아?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를 조금씩을 이제 바꿔 써볼게. P야. 마이너스 1.96과 Z 1.96으로 바꿔. 잘 봐. 바꿔. 똑바로 들어. 그러고 나서 얘를 다시 바X로 돌려놓는 실험을 할 거야. 자, P에 그러면 마이너스 1.96이고 Z란 친구는 뭐냐면 Z란 친구는 바 X 마이너스 M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친구야. 내 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들어. Z가 됐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놈에서 평균을 빼고 걔를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죠. 그치? 쌤 근데 이건 모집단에 대한 건 아니네요. 표본 평균에 대한. 표본 평균에서 무엇을 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빼고 맞잖아. 그 다음에 걔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원래 있던 애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으니까 Z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 뭘 곱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 그러면 P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돼버리고 이쪽은 바 x 빼기 m이 돼버리죠. 이쪽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버리는 거 인정하냐? 인정하지? 그 상태에서 뭐 해줄까? 마이너스 m을 놔두고 바 x를 다 빼. 그러면 P 해놓고 마이너스 바 x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있죠. 이쪽엔 마이너스 m이 있죠. 이쪽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마이너스 바 x 이렇게 있는 거 맞지? 양변에 다 뭐 곱하겠니? 마이너스를 곱해.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바뀌지? 그러면서 얘는 바 x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고 이쪽이 m이고 이쪽이 바 x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고요. 이걸로 바뀌지. 바뀐다고. 야, 이 식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저거 아니야? 저거지. 즉, 잘 생각해라. 문제에서 준 얘는 뭘 의미하냐면 얘잖아. 얘고요. 얘죠. 얘예요. 얘고요. 얘예요. 얘가 0.95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모평균이 얘와 얘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란 얘기야. 그 말은 얘를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95%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모평균을 추정할 건데 여기에 m이 있어 라고 추정하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걔가 맞을 확률은 95%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 m이라는 모평균이 여기 실제 있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었을 확률은 5%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준수야 모평균 여기랑 여기 사이지? 라고 했을 때 내 말이 맞을 확률이 95%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때는 우리가 1.96이라는 신뢰 상수를 적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Z가 1.96 이하일 확률이 0.95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표현을 줬다는 얘기는요, 식을 쭉 전개했을 때 얘가 됐다는 얘기고요, 얘가 0.95의 확률을 가졌다는 얘기니까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해라 라고 하면 모평균이 얘와 얘 사이에 있을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신뢰도 95%로 추정하면 1.96이라는 신뢰 상수를 쓸 거고, 99%를 사용하면 2.58을 사용할 건데, 그 이유는 P, 바 Z가 2.58보다 작거나 같았을 확률이 0.99여서 그래. 99%라서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내가 표준 정기용표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0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1.96 만들고 여기에 마이너스 1.96 만들면 이 확률은 0.95라고. 근데 여기 2.58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쪽에 마이너스 2.58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더 넓어졌지. 그 넓어진 이 부분의 넓이가 몇이라고? 0.99라고. 그러니까 2.58을 사용하는 거야. 쌤, 얘랑 얘는 누가 정했어요? 표준 정규 분포표는 옛날에 수학자들이 다 계산해 놓은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계산을 맞춰 놓은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질문 하는 애들은 있더라. 선생님, 근데 왜 수많은 숫자 중에 얘랑 얘로 골랐어요? 95랑 99. 그거는 이제 통계학자들이 저게 유의미하다 해서 고른 거고, 고등학생들은 그냥 의심 없이 저게 관심사구나 하고 써주면 되는 거지, 왜 저걸 골랐는지는 그냥 그들의 학문적인 관심이었어. 아시겠지? 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럼 거꾸로 이것도 알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시작한 애를 다 바X를 다 빼줘. 그 다음 마이너스 붙여줘. 그 다음 루트 n분의 시그마 나누면 얘는 사라지겠지. 이쪽에 생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Z임을 알아. 이 Z잖아, 누가 봐도. Z야. 이거야. 그게 0.95야 마침. 그래서 얘를 이렇게 추측하면 그 확률이 결국 0.95이고 95%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믿어버리는 거죠. 자, 이게 원리인데, 단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뭐 바로바로 모든 게 습득되진 않겠지만 이걸 들어놓은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 쌤이 수업 시간에 상당 시간을 여기다 지금 쏟았는데 의미 있는 얘기였으니까 너희들 다음번에 내가 또 한 번 이 얘기를 했을 때 아예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돼. 알겠지? 아직은 너희가 스스로 막 설명할 정도로 잘 와닿지는 않을 텐데, 그 수능을 준비하는 타이밍에서 이제 7월과 8월, 이제 9월 됐을 때 쌤이 통계 단원에 어려운 문제를 주기 시작하면 너희가 이제 신뢰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야. 끝부분에서. 물론 이 부분은 수능에서 아주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수능이 최근에 8문제밖에 선택 과목을 못 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말고사 때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힘을 줘서 낼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문제로 좀 이어나가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자, 얘들아. 유제 7번 한번 보세요. 어느 농구 리그의 한 경기에서 3점 슛을 시도하는 횟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에 따른다. 이 농구 리그의 경기 중에서 81회의 경기를 이미 추출한대. 그러면 추출하기 전에 그냥 농구 리그 자체, 그 자체만 봤을 때 걔를 모집단 X,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라 놓으면 이 X는 그냥 농구 리그 전반에 대해서, 전반전이라는 게 아니야. 농구 리그 전반에 대해서 3점 슛 시도 횟수가 확률 변수 X인 거야. 근데 이건 농구 리그 그냥 전반에 대한 얘기니까 모집단이 되겠지. 그래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3점 슛 시도 횟수가 되는데, 그 횟수가 따릅니다. 무엇을요? 정규 분포를요. 자,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6입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추출했어요. 표본을. 크기가 몇이냐면 크기가 81인
표본을 추출했는데 여기서 구한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이 농구리그의 한 경기에서 3점슛을 시도하는 횟수의 평균 M, 모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면 A 이상 B 이하이다. B-A 곱하기 100을 구하시오. 하나도 안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한테 뭐가 주어지지 않았냐면 바X가 몇인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바X는 뭐면 돼? 그럼 바X이면 돼. 얘를 가지고 쌤이 모평균을 추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발하겠지? 바X라는 표본 평균에서 빼기를 할 거야. 자, 추정은 신뢰도 몇 프로로 했니? 99%로 했어요. 자, 99%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여기 어김없이 이 정보가 딱 하고 나와 있지. 이 말은 Z가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의 확률이 0.99. 즉 Z라는 놈이 마이너스 2.58부터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나 되니까 얘를 가지고 아까처럼 식을 탕 바꾸고 하시면 똑같이 나오겠죠. 따라서 빼기 난 2.58이라는 신뢰 상수를 사용할 거고 거기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할 건데 자 n이 81이니까 루트 n은 9고요. 시그마가 아까 몇이었어? 6이었죠 여기. 그러니까 6을 이렇게 써주겠다는 얘기야. 이쪽은 그러면 m이 이렇게 있을 거고 반대로 바x에서 이번엔 더하기 2.58에 곱하기 9분의 6 이렇게 했을 확률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결국 뭐니? A야. 이게 뭐고요? B예요. 그럼 B에서 A를 빼면 어차피 바X는 사라지는 거 맞지? 바X는 사라지고 얘 몇 배가 되겠니? 2배가 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결국 B-A라는 건 2배 곱하기 2.58 곱하기 자, 얘 3분의 2니까 3분의 2라고 한번 써주면 3으로 약분할게요. 얘 약분합시다. 0.86이 되겠네? 그럼 0.86 곱하기 22, 4가 되니까 여기다 4를 곱하시면 24에 32니까 344인데 3.44가 되시는 게 맞겠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3.44가 B-A고 거기에 10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34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너희가 이런 문제의 유형이 조금 습관화가 되면요 나중에는 별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풀어요. 2.58 써야지. 루트 m은 시그마, 루트 m 시그마 그냥 풀면 돼. 그리고 적당 레벨의 문제까지는 그게 무조건 통할 거야. 그래서 통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야. 사실은 통계는 킬러 레벨로 올라가면 어려워요. 물론 어떤 단원이든 킬러 레벨로 올라가면 어렵지만 애들이 통계를 아주 개 랍밥으로 봐요. 진짜 왜냐하면 적당 레벨까지는 통계처럼 쉬운 단원이 없어. 경우의 수랑 확률보다 통계가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주고 풀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막힘이 없을 거라는 거. 자, 다음 봅시다. 이게 미치겠어. 쌤 8번 때문에 아까 고민 많이 했어. 아까 8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쌤이 8번을 풀기 전에 있잖아.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를 맞춘 학생이 만약에 미리 풀어본 학생이 있다고 해도 8번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생이 100명 있다면 1명밖에 안 돼. 무슨 말이냐? 잘 봐. 너희들 모집단이 있죠? 너희들 지금부터 나 혀 꼬이는 거 자주 볼 건데 잘 생각해봐.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을 우리가 모분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우리가 모표준편차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서 아까 쌤이 뭐라 그랬냐면 표본을 꺼낸다고 했어. 표본을 땅 하고 꺼내. 표본 꺼냈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형성될 거냐면 표본 집단이 형성될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표본 집단은 많아요. 엄청 많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이렇게 있는 데서 표본이 2인을 꺼냈다. 표본이 2야. 예를 들어서 표본이 2야. 예를 들면 그러면 표본이 몇 개가 나오겠니?
당연히 9개 나오겠죠? 1, 1, 1, 2, 1, 3, 2, 1 해서 9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잘 생각해. 표본을 꺼내. 그럼 이 표본 집단은 일단 무조건 몇 개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K개라고 했을 때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표본 집단에는 무조건 몇 개가 생길 거냐면 잘 봐. 방금 모집단에 3개가 있었고 표본을 2개 꺼냈지. 그랬더니 3의 제곱이 됐지. 그러면 모집단에 K개가 있었고 표본을 N개 꺼내면 당연히 첫 번째 표본도 K개의 후보, 두 번째 표본도 K개의 후보, 즉 K의 N제곱이에요. 표본 집단은 K의 N제곱개나 있다고. 선생님 또 말 어렵게 하시네요. 방금 전에 모집단의 확률 변수 개수가 1, 2, 3, 3개였고 내가 꺼낼 표본이 2개여서 x1, x2였으니까 x1 자리에 1, 2, 3 들어갈 수 있어. x 자리에도 1, 2, 3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3의 제곱이야. 맞지? 그러니까 모집단이 K개가 있었고 표본이 크기가 N인 걸 뽑는다면 당연히 K의 N제곱인 중복순열 개수가 나온다고. 근데 그 개수를 쭉 적힐 건데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아무튼 표본의 크기가 이렇게 N개 있으면 x1, x2, x3 해가지고 xn까지 이렇게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걔를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지. 그래서 이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표본 평균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얘를 일반적으로 뭐라 불러? 바 x라고 부르지. 그럼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 표본들의 분산인 표본 분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표본들의 분산을 루트 씌운 표본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근데 얘는 당연히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랑 다른 거야. 모평균 중요하죠? 모분산 중요합니다. 모표준 편차 중요해요. 거기서 표본을 꺼내서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표본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나눠주면 표본 평균이 땅 하고 생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탕 돼서 이제 이게 나오죠. 바 x의 평균, 바 x의 분산, 바 x의 표준 편차.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겠죠? 중요한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중요합니다. 소외받는 친구가 누구냐면 얘네 둘이에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교과서에서 분명히 얘네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수능과 대부분의 내신 선생님들께서는 얘네들을 별로 강조하지 않고 얘네들 그닥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9개의 세트를 왜 적어 놓냐면 이 8번 문제 있죠. 얘를 제대로 건드린 사람 내가 극상위권 아니면 없을 거라 그랬어. 왜 그러냐면 잘 들어. 문제 한번 읽어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건전지 한 개의 수명은 평균이 m인 정규분포에 따른다. 자, 모평균이 m이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맞지? 그런데요, 이 문제에서 뭘 얘기하냐면 회사에서 생산한 건전지 중에서 400개를 이미 추출해서 400개를 추출했어. 표본의 크기는 지금 400인 거야. 그랬는데 건전지 수명의 표본 평균이 250일이야. 아, 얘가 250이었단 얘기야. 바엑스가. 얘가 아니고 일단,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고 얘가 250이야. 야, 얘가 250이면 말이 안 돼. 왜? 얘가 250이면 얘도 250이잖아. 그러니까 m을 추정할 리가 없어. 아까도 말했듯이 얘가 250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표본 표준 편차가 40일이었다. 어? 얘? 얘요? 얘요? 얘요. 얘가 40이라고요?
이때 머릿속에서 있잖아. 하위권과 중위권 아무 생각 없음. 상위권 물음표. 최상위권 이상한데? 문제가 있는데? 극상위권만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나는 얘가 필요해. 그래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 루트 n으로 나눠주면 얘가 되잖아. 근데 우리 관심 밖에 있는 표본 표준 편차를 준 거야. 이게 40이라고 알려준 거야. 똑바로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이 251이고 표본 표준 편차가 41이었다는 얘기는 얘를 받아야 돼. 얘 또는 얘를 받아야지 우리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얘를 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싶은데,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일반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마플 교과서의 특정 페이지를 자세하게 진짜 조그맣게 적은 걸 읽다 보면요,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고 통계적 상황에서는 모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를 그냥 동일하게 사용한다라는 특별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말했어. 내가 짚어주지 않았더라면 이 표본 표준 편차가 40일이라는 거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도 없었을 거야. 근데 분명히 예를 줬다는 건 지금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고요. 특이한 상황이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인식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좀 치는 거야.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희들 잘 생각해. 얘가 시그마야.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고, 그럼 문제에서 우리한테 지금 시그마 준 게 아니야. 얘를 준 거지. 근데 표본 표준 편차는 통계적 상황에서 그냥 모 표준 편차와 같다라고 간주한다라는 한 줄이 있기 때문에, 표본 표준 편차를 줬지만 우리는 모 표준 편차로 40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 왜냐? 이걸 똑바로 이해 못 하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애들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미 루트 n으로 나눈 이 친구가 40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잘 봐. 우린 추정해야 되지. 추정해야 돼. 표본 평균이 250이야. 그럼 250 빼기 몇 퍼센트 추정해? 95%지. 95%면 1.96이지. 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야 돼. 이쪽은 m이 올 거고 이쪽은 250에 더하기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 자칫 잘못해서 이 표본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가 아니잖아 지금. 그럼 이 표본 표준 편차를 잘못 해석해서 얘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면 이미 루트 n으로 나눠진 그 친구가 40이니까 여기다 몇을 대입하겠니? 40 대입하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럼 봐봐. 여기다 40을 대입하잖아? 그럼 여기도 40이 대입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10을 곱해놓고 4를 곱하면 대략 76 이렇게 되겠지, 대략. 그럼 320 몇 이렇게 되겠는데, 물론 얘는 객관식이고 그런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안 고르겠지만, 저기서 말한 표본 표준 편차가 얘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중간 단계를 거치는 얘의 표본 표준 편차다. 근데 얘가 통계적 상황에서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모 표준 편차랑 같다고 간주한다를 알고 있으면 40이 여기 40과 똑같으니까, 그러면 모 표준 편차를 40으로 간주해서 얘가 40이 되고 표본 크기가 400이니까 루트 n은 20이 될 거지, 이렇게. 그래서 20, 40 땅 나누면 2니까요. 3.92를 빼고 더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253.92가 딱 후보가 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4번일 건데, 너희들이 분명히 통계가 늘다 보면 지금 쌤, 저 발견도 못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 그냥 표준 편차 그냥 썼는데요, 40으로. 근데 맞았는데요? 잘했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아무 생각 없으면 맞을 수 있었을 거라고. 근데 아무 생각 없으면 중위권이에요. 표현에 분명히 지금 표본 표준 편차가 그랬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놈들이라면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표본 표준 편차는 뭐지? 얘인가? 그럼 이미 루트 n으로 나눠진 애가 40이란 얘긴데? 그럼 여기 40 대입해야 되는데? 왜 표본 표준 편차를 그랬지? 뭐 아니야? 이런 생각을 실력이 늘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지. 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얘랑 같다고 간주해도 된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면 8번은 사실 저런 개념을 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거기까지 알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 버려야 돼. 내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해주는 얘기는 선을 넘는 건 앞으로도 없을 거야. 막 내가 내 수학적 재미에 신나가지고 얘들아 이거는 고등수학 범위 밖의 거긴 한데 대학 확률과 통계 가잖아 하면서 막 내 썰을 풀 일은 앞으로 없을 거야. 나는 이 입시에 최적화된 얘기만 할 건데 방금 전에 해준 얘기는 절대 선 넘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만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표본을 꺼내는 통계적인 어떤 처리를 할 때요, 셋을 알고 있어야 돼. 9개가 그냥 눈에 표로 땅 하고 나오긴 하는데, 다만 얘랑 얘를 쓸 일이 아주 드물 뿐이야. 알겠어? 얘랑 얘를 쓸 일이 아주 드물 뿐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이 세 개인데 그 다리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야. 표본 평균. 맞지? 그래서 일단 8번까지 마치면 고생하셨어요. 일단 뭐 뒤에 문제들을 더 풀겠지만 진도 자체는 확률과 통계 끝까지 다 나간 거거든. 원래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쌤이 레벨 1은 어떻게 했겠니? 여러분들 여기서 풀라 그러고 내가 앞에다 그냥 쓰기만 했겠죠. 나중에 조금 간단하게 해설해주고, 레벨 2는 그냥 처음부터 같이 풀어주고 그랬을 텐데, 지금 시간이 대충 좀 애매하게 이때 끝나니까 레벨 1은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5문제밖에 안 돼요. 레벨 2는 다음 시간에 쌤이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앞에다가 풀어드리고, 그게 다 끝나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레벨 3를 좀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한 6, 7분 남았는데 이렇게 할게요. 오늘 해설은 안 하겠지만 지금 어차피 남는 시간 놀 수 없으니까 레벨 1을 시작 풀어보세요. 어차피 숙제할 거 5문제 숙제로 놔두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버린다는 생각하세요. 배우자마자 하는 게 원래 제일 좋아.